무지개가 떴다. 테이블 위에 반원을 그리며 손이 지나갔다. 손 안에서 한 장씩 겹쳐 펼쳐진 카드. 타로 카드는 엎드린 채 저들끼리 겹쳐 누워 무지개가 되었다. 세 장을 골라주시겠어요? 문국의 말에 은희는 엎드린 무지개를 들여다봤다. 가장 가운데가 어떤 거지? 너무 똑바른 느낌인가? 그럼 제일 가장자리를 뽑을까? 그럼 또 삐딱한가? 황금 분할로 나눠서 하나씩 뽑을까? 여러 생각을 하는 중에 왼쪽 비스듬한 곳에서 색이 다르게 비치는 카드가 자꾸 은희를 성가시게 했다. 추파를 던지는 것도 같고 자기를 안 뽑으면 안 된다고 애원하고 있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일인가? 강주의 얼굴을 봐서 집 안으로 들어오긴 했다. 먼 길을 왔기에 그냥 돌아가긴 억울했다. 문국은 간단한 수인사를 하고 자신의 앞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가을 날씨는 창문을 열어도 닫아도 상관없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다. 바깥에서 보기에 작은 집은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였다. 은희는 처음 와본 곳의 인상을 정하려 했지만 뭐라고 딱히 단정 지을 수 없는 묘한 곳이었다. 문국은 국화차를 따르며 권했다. 오렌지 아로마 향을 뿌려주던 강주가 떠올랐다. 어디서 날라왔을 씨앗이 이파리를 키워 꽃을 이루고 한 인간 앞에 향으로 남기까지. 바람은 풀포기 주변을 얼마나 맴돌았을까. 은희가 차의 향을 맡고 한 모금 한 모금 입을 죽일 때 문국은 그 모습을 찬찬히 살폈다. 병치레하면서 굵은 주름이 낯에 자리 잡아 민망했다. 은희는 공연히 얼굴을 부비며 마른 세수를 했다. 얼굴에 닿은 손도 움직이는 방향 따라 유심히 관찰했다. 문국의 눈동자가 은희의 손이 가는 대로 움직였다. 서랍을 열어 타로 카드 뭉치를 꺼내면서 중얼거렸다. 내 안의 욕구가 뭔지 살펴볼까요? 내 안의 욕구를 내가 말하면 되지. 왜 타로 카드를 펼치나? 은희는 질문을 밖으로 던지지 못하고 한참 동안 무지개 모양 펼쳐진 중에 세 장의 카드를 뽑았다. 자신에게 빛을 강하게 쏘고 있는 순서대로 골랐다. 나란히 엎어진 중에 문국은 왼쪽에 놓인 제일 빛이 강했던 카드를 뒤집었다. 해골이 된 몸이 백마를 타고 있다. 꽃문양의 깃발을 들고 온몸은 갑옷으로 둘러싸여 있다. 아마도 그 갑옷 안에는 살이 썩어 해골처럼 뼈다귀만 남았을 폐잔병이었다. 이상하게 깃발을 잡은 손은 살이 있었다. 힘이 있고 근력이 있으니 깃발을 잡고 있겠지. 백마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저 멀리 노랗게 해가 뜨고 있었다. 아니다, 해가 지고 있나? 백마 앞에서 십자가를 손에 쥔 사제가 기도를 하고 있고 아이 하나는 나팔을 불고 무릎을 꿇고 있다. 말 아래 왕관이 벗겨진 사람이 죽어 있다. 여인 하나는 탄식을 하는 모습으로 고개가 꺾인 채 혼이 나간 모습이다. 카드에는 데스라고 쓰여 있다. 죽음이라니. 은희는 철렁하고 내려앉는 심장을 느꼈다. 이제 끝인가? 나는 죽나. 겨우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다시 재발하나. 생각하기 싫은 단어 죽음을 뽑다니. 믿지도 않을 거라며 비웃을 때 갔어야 했는데 이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었는데. 안 믿는다며? 이 카드에 왜 기분이 나쁜 거야? 타로 카드 중에 가장 나쁘다고 하는 카드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타워, 하나는 데스. 그 중에 하나를 뽑으셨네요. 최악이구나. 문국의 말에 은희는 후회했다. 괜히 들어왔어. 한 번 죽었다 살아나셨군요. 문국은 옅게 미소를 지으며 은희를 바라보았다. 네? 완전 바닥을 치셨어요. 네. 자신이 순순히 시인하고 있는 걸 느끼지 못했다. 카드를 들어보이며 문국은 말을 이어갔다. 그대의 과거 자리에 데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은희가 끝난 게 아니라 과거가 끝났다. 흔히 생각하는 방법과 다른 알고리즘으로 바라보고 있다. 은희가 죽는다고 풀었는데 과거가 죽었다고 한다.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하던 은희는 수학 문제를 풀 듯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가는 말에 귀 기울였다. 끝이죠. 죽음. 보통 끝은 나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끝이 반가울 때도 있습니다. 다행일 수도 있고요. 과거가 죽을 만큼 힘들었다면 그때와 완전히 단절될 겁니다.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이럴 때 맞을까? 믿고 싶었지만 믿기지 않았다. 그럴 정도로 반가운 해몽이었다. 과거가 끝났다니, 병으로 죽을 고비가 이제 끝났다니,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과거와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시작됩니다. 완전히 파괴된 후 다른 삶을 시작합니다. 어제를 마감합니다. 미련도 접습니다.
문국은 카드 속의 강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인다. 돛담배 하나 떠 있는 곳에 머문다. 배는 영혼을 담아 나릅니다. 정신적인 항해가 시작되지요. 육체가 죽으면 영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시간의 강이 흐르고 배는 그 강물에 자신을 맡깁니다. 은희가 앉은 작은 집이 돛담배가 되어 강을 따라 숨쉬듯 흘렀다. 도체는 거짓말을 해드립니다라 적혀있다. 펄럭이는 돛은 날아오를 듯이 춤을 췄다. 모든 게 달콤했다. 문국의 손은 돛담배를 지나 쓰러져 있는 왕관을 짚었다. 왕의 권력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가는 느낌이었다. 지금 왕이 누군지는 상관없다. 은희에게 한 시대가 끝나고 과거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왕은 죽어 마땅하다. 왕이 죽고 시대가 바뀐다는 사실이 누군가의 인생에도 닥칠 것이다. 은희에겐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받들어 모셨던 모든 것이 무너졌으니 왕 따위야 예전의 역사 속에 묻힌 건데 뭐 어쩌면 예전에 묻었어야 할 권위를 이제껏 받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다가 나락으로 떨어졌으니 아플만하다. 아픈 게 당연하다. 문국은 카드 속의 왕관을 지나 기도하는 교황을 가리킨다. 교황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가장 성스럽고 믿었던 정신적인 버팀목이 모래성처럼 아스러질 모습이다. 저곳에 기댈 수 있을까? 그동안 기대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많은 신념이 모두 깨졌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자리, 똑똑하다 자부했던 지식, 아끼며 모았던 금은 보화들. 은희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처참했다. 국화양의 손끝은 비스듬히 쓰러지려는 여인을 향한다. 외면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으려고 하지요. 모른 채로 살고 싶은 걸까요? 모른 채 죽겠다는 걸까요? 그렇다. 너무 머리가 아파서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다.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라고 어쩌면 죽여주면 고맙겠다는 마음도 있었다. 컸다. 쉽지 않은 게 죽는 것도 어려웠다.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 저 여인의 심정이었겠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목표를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그 칸이 메워지길 기대하며 움직였다. 운명은 언제나 의지를 비껴갔다. 시간은 사람의 목표 따위에 관심이 없었다. 바라는 것, 예상하는 것, 당연시 여기는 것, 여지없이 짓밟혔다. 이제 죽는구나, 어쩔 수 없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체념했을 때 죽을 거란 예상마저 깨고 몸속의 암세포가 마지막 항암제에 반응했다. 무서웠다.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안 돼. 모든 예상과 단언을 비웃고 있었다. 어쩌면 비웃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처음부터 은희가 만든 목표와 예상과 바람은 그저 머릿속에서 생겨났다 사라졌을 뿐 생각의 주인인 은희네 바깥을 나간 본 적이 없었다. 혼자서 생각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세상이 맞네 틀리네 재단했을 뿐이다. 나 혼자 발악했을 뿐이구나 알고 나서 카드 속의 여인처럼 넋을 놓고 생각을 놓게 되었다. 모른 채 살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사는 걸 모르게 됐다. 다음 가리키는 것은 나팔부는 아이다. 아이는 죽음을 몰라요. 모르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른은 스스로 쓴 가면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왕은 왕으로 살다 죽어야 하고 교황은 교황으로 살다 죽어야 합니다. 여인은 그 모습으로 살아야 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인 아이만이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나팔을 불 수 있습니다. 아이만이 새 시간을 열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가면을 쓰고 있나? 그렇지. 나도 이래야 한다는 가면이 있지. 그래서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해야 하는 것이 있지. 그 틀에 갇혀 새로운 시간을 살지 못하고 닥치는 죽음을 피할 수 없으려나. 내가 만들었건 남이 씌웠건 페르소나 가면에 갇혀 살고 있지. 내 모습 그대로가 뭘까? 저 아이는 자기 모습을 알까? 카드 속에 아이는 관심이 없었다. 왕이 생명보다 소중한 관을 죽어서야 놓았건 사제가 오로지 기도에만 매달리건 여인이 생각에 갇히건 말건 아이는 나팔을 불고 있었다. 손가락은 움직여 탑 뒤로 떠오르는 태양에 머문다. 태양은 매일 떠오릅니다. 아침이 반복해서 오듯이 삶이 반복됩니다. 죽음도 끊이지 않습니다. 불멸의 시간이 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도 세상은 펼쳐지고 삶은 이어집니다. 그 세상은 삶인가요? 죽음인가요? 죽음과 삶은 폰거리일 뿐입니다. 누구나 거쳐가는 관문입니다. 그 문을 지나면 다른 차원이 나타나죠. 돌고 돌아 문국은 해골과 같이 기사를 가리켰다. 기사는 해골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기사는 전쟁터에 나갔어요. 어떻게 죽게 됐을까요? 적과 싸우다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은희는 다른 죽음이 있겠나 싶었다.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잠시 모든 것이 멈추었다. 대단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는데 내 부모와 자식을 지키겠다고 출정식도 열고 비장하게 적에 맞서갔을 텐데 싸워보기도 전에 전염병으로 죽는다. 허무하기 짝이 없었다.
기사에게 영광이 있으니까 은희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어떤 능력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죠. 어찌 보면 공평합니다. 그만큼 죽음은 무자비하고 나만 당하는 게 아니다. 아니, 나도 죽습니다. 냉정한 한마디였다. 살겠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죽겠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은희는 죽다가 살아났지만 살아있는 건지 죽음을 살고 있는 건지 요즘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삶이었다. 사는 내내 죽음을 느끼고 있다면 사는 게 아니라 죽은 게 맞다. 은희의 지금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